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정말 돈이 귀한 시대가 왔습니다. 시장이 언제 뜨거웠냐 싶었을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고 있는데 그동안 시장이 가라앉을 때마다 등장했던 거 바로 현금부자였죠. 실제로 시장의 경쟁 상대가 아닌 현금부자를 들먹이면서 당신이 주춤할 때 현금부자가 이 기회를 다 가져간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독려하는 데 썼던 게 바로 현금부자입니다. 뜨거웠던 시장 마지막 끝물에까지 사람들을 끌어넣었던 게 바로 있지도 않은 현금부자의 경쟁심리, 이걸 이용해서 끌어들였어요. 미계약 아파트 다 현금부자가 주워 간다고 이런 얘기 꽤 오랫동안 해왔죠.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주춤주춤 할 때 그래도 이게 시세보다 싼 거고 싼 거를 기회 될 때 사놓는 것, 그게 바로 돈 벌 기회를 얻는 건데 이거 부자들이 다 주워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동산 주춤주춤 하는데 현금부자는 줍줍에 나섰다고 하면서 경쟁 심리를 자극하는 기사들을 많이 써댔죠. 시세보다 낮은 물건을 현금부자가 채가기 전에 땡빛을 내서라도 선점해야 부자 될 수 있으니까 이 시장에 빨리 뛰어들라고 그동안 부추겨왔던 시장입니다. 근데 현금부자 실제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현금부자이려면 이미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집도 예전부터 갖고 있어서 지금처럼 오른 가격에 사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시장임에도 사람들을 부추기는데 이걸 활용을 했습니다. 현금 누가 갖고 있죠? 대부분의 현금 상위 1%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예금의 절반을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들은 이미 집, 투자용 집, 또 다른 상업용 건물 등 이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미계약으로 나온 아파트까지 다 주워간다고 호도했던 시장이죠. 10억 이상 계좌 4만 개, 5억에서 10억 이상 되는 사람도 4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게 많다던 현금 부자가 실제로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제가 몇 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 현금 부자가 다 주워 갈까봐 굉장히 서둘러 댔습니다. 이 시장에 진짜로 뛰어든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뛰어들었어요. 갈아타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 그리고 중고 나면 전세금으로 다 메꿀 수 있다라는 이 말만 믿고 갭 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주워 갔습니다. 분양만 받으면 두세 배의 차익을 벌 수 있으니 계약금만 갖고 일단 뛰어들어 보라고 부추긴 결과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줍줍을 했어요. 이제 시장에 거품이 거쳐가는 시기가 도래했고 이제 누가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됐는지 알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물에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이제 물이 빠지는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인천 굉장히 핫했었죠. 워낙 땅이 넓고 개발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공급이 계속돼 왔던 대표적인 지역이 인천인데 인천의 집값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3억 로또 송도 아파트를 올해 초까지 홍보를 해왔던 시장입니다. 주변의 아파트가 12억에 거래가 됐고 지금 분양가는 9억이기 때문에 약 3억의 프리미엄을 볼 수 있다고, 이건 미분양이 낮지만 줍줍하면 부자 될 수 있다고 계속 광고를 해댔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죠? 절반 가격에 팔리고 있죠. 11억, 12억에 거래됐다던 아파트 이제 6억이 일반적인 가격이 됐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7억이었는데 그거보다도 낮은 금액의 실거래가 형성되고 있어요. 아까 3억 로또라던 아파트 아직도 분양이 다 완료되지 않았죠. 그치만 3억 로또라는 말만 듣고 줍줍하러 달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담도 마찬가지죠. 제가 검담 여러 번 다뤘는데 2기 신도시 중에서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지역인데 갑자기 급등하고 있다고, 이거 유지될 수가 없다고, 주변에 많은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이 지역 이렇게 올라가는 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굉장히 많이 말렸던 거 구독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분양권 가격이 8억까지 치솟아 올랐다가 다시 분양가 수준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보다 낮다던 수도권 지역의 공급이 굉장히 많았고 이걸 분양받은 사람들 부자 될 거란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런 지역들 맥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강남은 여전히 불패라고 믿고 있지만 강남도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죠. 10억 로또라고 원베일리 분양했던 거 지금 한참 짓고 있는데 이거 청약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갭 투자가 가능하다고 막판에 엄청나게 홍보했던 탓입니다.
3억에서 4억만 있으면 13억 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나중에 전세로 10억을 메꿀 수가 있고 또 올라간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분화방처럼 몰려가서 이걸 분양받았습니다. 8사짜리 일반 분양 없었고 7사짜리가 18억 가까이 분양을 했죠. 지금 8사짜리 분양권 거래된 거 올해 딱 한 건인데 38억에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10억 로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다른 지역들 집값 떨어지는 거 보면 이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잠실 7억이 뚝 떨어졌습니다. 20억대가 무너졌죠. 27, 8억 한다던 아파트가 19억대에 팔렸어요. 그것도 거래량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이 내렸음에도 후속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19억대 매물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더 대세적인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잠실만 그런 게 아니죠. 음마아파트, 재건축의 대표 단지 음마아파트 6억이 추락해서 20억이 깨졌습니다. 26억 3천 이렇게 팔리던 아파트가 19억 9천으로 1년 9개월 만에 재건축 호재에도 20억 밑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DH자의 개포, 여기도 2배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벌였지만 15억에 매매된 거래가 찍혔어요. 물론 정말 절반에 팔렸다, 이게 시세라고 볼 수 없다 말할 수 있지만 안 팔리니까 대물로 변제한 거래로 추정하고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얘기하는 호가에는 팔리지가 않고 엄청나게 급매로 호가보다 수억을 낮추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시장입니다. 또 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서울의 집값 3, 4억 하락한 거래가 속출하고 있죠.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매수 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또 하락 추세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란 거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집값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 대출을 활용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치솟아 오르니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고금리 위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의 집값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죠. 전국 집값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고 서울은 18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분양만 받으면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행복해했던 사람들 이제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처음에 분양받을 때 분양가의 2배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무피는커녕 마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피 분양받은 가격 그대로 전매하는 거 이자 비용만큼은 손해보는 거죠. 마이너스 피 오히려 분양가보다 낮게 파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이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수도권 또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공급 부족 얘기를 했지만 정말 많은 아파트가 분양이 됐고 이 아파트를 주워 갔던 사람들 거기에 실제로 살려고 분양받은 사람도 있지만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전세 놓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에 그냥 뛰어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어요. 219 이전에 투자를 하면 계약금만 내고 이자는 후불로 하든가 아니면 연체하다가 나중에 전세금 확 땡겨가지고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은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거 저금리 환경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또 시장에 나보다 더 높은 값을 치르고라도 이 집을 기꺼이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동안 전세가를 받쳐줬던 것 또한 빚인데 돈값이 귀해지는 시기가 왔고 이거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있으니 수도권 외곽부터 이제 이런 걱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화하고 있어요. 그동안 전세금 받쳐줬던 거 대출의 힘이었죠. 전세 대출이 180조 9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리는 거 DSR에도 포함이 안 되고 있죠. 너무나 쉽게 빌릴 수 있었고 또 저리로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월세 내는 것보다 싸게 새 아파트에 들어가줄 수요가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 새 아파트 살겠다고 3, 4억씩 빌린 거 유도 아니죠. 2030 전세자금 대출이 100조 원을 육박하고 또 여기저기서 빌린 2030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올라가는데 이렇게 쉽게 빌렸었던 돈 이제 감당할 상황이 못 돼요. 전세자금 대출 못 갚은 세입자 절반이 2030입니다.
이러니 입주 때 되면 전세금 주변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전세금이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 온다고 부추겨 댔던 그 전세값 1년 사이에 3억이 뚝 떨어졌어요. 역전세난이 시작이 됐죠. 전세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들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월세 내지 비싸게 돈 빌려서 전세를 메꿔주지 않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죠. 지금 전세대출 2억 2천만 원 빌리면 1년에 1,09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연 7%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이거 월세로 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됐으니까 불러주는 호가에 다 맞춰서 전세를 들어가 주지 않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방, 서울 가리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강남은 유지될 수 있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갖기엔 시장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목돈이 필요한 상품이죠. 갭 투자를 하더라도 전세가 10수억을 받아야 메꿀 수가 있는 건데 그들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단지죠. 여기 84제곱미터짜리 전세가가 13억, 14억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이 정도 깔고 앉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세 들어갔지만 지금 이 돈 은행에 맡기면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이자가 생기는 돈인데 계속 유지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강남권의 전세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최소한 내년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원베일리 입주 내년이죠. 내년에 과연 25평형 전세 13억에 맞춰서 지금 갭 투자한 사람들 다 잔금 치르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바닥은 아직 멀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1000건 아래로 된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월 대비해서 서울의 매매 70%가 감소를 했고 수도권은 8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수억이 내렸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사주지 않는 시장, 그 시장의 상황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살던 집이 안 팔려서 입주율도 떨어지고 있죠. 아까 줍줍하고 청약하고 이랬던 사람들 갈아타기 수요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살던 집이 안 팔리니 새 집으로 이사를 못 갑니다. 기존 주택을 매각 못하고 또 갭투자로 입주 때 전세 주면 되겠다 이랬던 사람들도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집이 텅텅 비어 있어요.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집값을 받쳐줄 수 있는 수요는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영장 물이 빠지고 지금 누가 벌거벗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상황이 왔죠.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 아파트 주소 갔던 사람들, 갈아타기 아니면 무주택 갭 투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의 현실은 돈이 없고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분양가의 2배가 되는 시세 차이,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했던 그 금액을 현실화하지 못한 채 당장 이 집에 잔금 마련에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거품이 끼었던 자산 가격의 정상화 과정, 결국 자산 소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됐고 이 상황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상황인데 이들의 처지는 굉장히 암담합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도 자산의 조정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개미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지만 개미뿐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이 워낙 많이 있죠.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또 우리나라 큰손 국민연금도 사주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인데 이 시장도 자산 소각의 과정을 거치고 있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모두가 투자하는 1등 기업이죠. 9만전자 10만전자 된다던 삼성전자의 가격 지금 5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축의 시대에 주식의 가치 또한 거품이 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쓰는 초록창 네이버 주식도 마찬가지죠. 40만원 하던 주식 가격이 19만원대까지 떨어졌고 자산 가치의 50%가 사라지는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카카오 또한 그렇죠. 12만원 하던 주가가 57,000원까지 빠졌고 50%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참여자가 있는 주식도 유동성 축소에 따른 자산 소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동산만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 유동성이 최악인 상품입니다. 근데 그 최악의 유동성을 갖고 있는 상품에 부채만 잔뜩 끼고 있는 가계가 주요 소비층입니다. 유일한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 주택시장이에요.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 때문에 엄청나게 거대한 거품이 자산시장에 형성이 됐고 이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산 소각의 한 과정으로 주식도 하락하고 코인도 폭락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부동산만은 그렇지 않을 거다. 오히려 가계만이 소비층인 이 주택시장 그 자산 소각의 과정은 더 처참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 워낙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청약해서 될 일이 아니다, 로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들이 흘릴 눈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